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그 회사 중요한 이슈들이나 뭐 논의할 사항들 같은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타운홀 미팅을 진행을 따로 하고 있고요. 평소에 사실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이때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기회들이 없더라고요. 그 타운홀은 가급적이면 회사 전사 차원에서 중요한 미팅이고 가능한 선에서는 꼭 필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찍고 있는 거야? 아, 네. 이 그림으로 또 그 3분기 리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2분기 때 타운홀 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지금의 이 업계를 이제 한마디로 보여주는 이제 비주얼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되게 위축되고 있고 또 우리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은 투자들이 되게 동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우리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한테 두 큰 브랜드들이 계약을 종료를 하면서 여러모로 타격이 컸어. 그래서 지난 분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폭풍우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잘 해내야만 한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잘 안 됐어. 많이 잘 안 됐어.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그 누적 매출 달성률을 좀 같이 보자면, 근데 이제 2달 남은 거 고려하면 달성률이 사실 높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순수익을 보면 지난 분기 때 순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이라 하면 우리가 매출을 벌고 매입 줄 거 다 주고 월급, 인건비, 사무실 비용, 복지비, 기타 등등 다 하고 남은 저금할 수 있는 돈. 이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지난 분기 때 매출 수익을 조금 더 같이 보자면 2020년 7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17억의 매출을 했어요. 사실 그때 완전 맨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었고 심지어 또 그 수익을 냈어. 그래서 다들 자신감 얻었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21년에 엄청 성장을 했어요. 75억 매출을 하고 뭐 인센티브, 기타 복지비 뺄 거 다 빼고 나서도 한 2억 정도를 남겼거든요. 사실 일부러 2억을 남겼어요. 왜냐면 그 회사 수입이 2억 미만은 법인세를 10%를 떼요. 2천만 원을 떼.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떼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2억 마지막 할 수 있을 때 하자 해가지고 일부러 2억 미만으로 수익만 남기고 나머지 이제 지출한 거죠. 근로복지비가 만들고. 근데 지금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항상 성장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지원금들을 받으려면 이 재무제표가 계속 성장하는 모양새를 그리긴 해야 돼. 그 흔히 스타트업들이 얘기하는 그 제이코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회사가 뭐 작아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회사구나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희망하는 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11월, 12월에 메꿔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더라도 성장세는 유지했으면 좋겠다가 지금 마스의 제일 큰 이제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타운홀 때도 분기 끝날 때마다 각 분기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3가지씩 같이 리뷰를 했었어요. 이번 3분기도 조금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 2주년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2주년 때 안 계셨던 분. 피터 스완. 달리도 없었나? 입사절 봤는데. 달리 뉴비였네? 그랬구나. 이때 하기 잘한 것 같아. 사실 그때 좀 그 매출 상황 좋진 않았는데 그때 전석 컨셉 취소하면서 마음이 너무 허해가지고 이거라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켈리 입사하시고 아마 거의 직후에 요 근처에 있는 이제 좋은 데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었고요.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가 그 창립하고 2년까지 안정적으로 잘 커져 왔다라는 걸 좀 자축하는 자리였었고요.
그리고 그 선명의 주요 이슈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지난 분기랑도 비슷해요. 카테고리를 많이 확대를 했다.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번 분기에 멋진 동료들이 합류를 했어요. 저희 그 이든 팀의 수환, 그 디자인 팀의 피터 이렇게 합류를 하셨고요. 네, 하트 뭐냐면 내도 퀴즈 좋아하잖아요. 퀴즈가 두 개 있어. 지난번 타운홀을 할 때 나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영어 이름을 쓰다 보니까 각자의 본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마스상공 전사 본명 말하기를 했거든요. 그때 클로이 맞아요. 입사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도 클로이가 잘잘잘잘 해가지고 큰 거 받아가셨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수환과 피터의 본명을 말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수아는 왜 본명을 써요? 제가 잘못 줄 알았어요. 어떡해. 힌트다 힌트. 수환. 술을 마시셔야죠. 내가 두 분의 본명을 말할 수 있다. 잭준 켈리랑 전 제외. 웃어? 뭐였지? 네, 김수완, 박희준. 맞아? 맞지? 맞지?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나도 정확히 몰라. 축하드립니다. 영어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본명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거 제일 큰 이슈예요. 진짜 3분기에 마스상공은 엄청 큰 미수 폭탄을 맞았어요. 이 미수라는 게 저희가 이제 작은 국립광고 대행사들의 생사를 위협할 정도로 되게 큰 문제예요. 저도 이제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되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 작은 대행사 되게 많았거든요. 그들이 뭐 실력이 부족해서 뭐 영업력에 딸려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대행사들이 미수 해결을 못해서 사실은 폐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합해서 10억 정도 되는 미수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미수라는 말은 돈을 들어와야 되는 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에. 그 처음에는 그냥 안일 대응을 했어요. 주겠지. 뭐 저희 뭐 이번에 입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그게 점점 한 달에 두 달 되고 두 달에 세 달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온갖 내용을 했죠. 저랑 잭이랑 준이랑 사태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싶었고 주변에 이제 대표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진짜 신기하리만큼 모든 대표님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네같이 조그만 회사에서 1, 2억도 아니고 지금 10억이 물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냐는 거지. 그래서 아니요 저 평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문제 크다 하면서 그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 펑펑 터지면서 막 오늘에 갑자기 폐업했다고 막 기사 뜨고 전 직원 공고 사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컸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미수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또 내보내야 되는 돈은 또 월급도 그렇고 매입비도 그렇고 내보내야 되는 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막 뭐 은행 가서 막 대출 상담도 받고 막 여기저기 대출도 알아보고 막 좀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네, 다행히도 저희가 조금 강경하게 법적 대응, 내용 증명도 보내고 변호사님이랑 그쪽이랑 직접 통화하게 하고 해서 나름의 좀 강경한 법적 대응을 거쳐서 나름의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빡시게 미수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미수라는 게 굉장히 이 회사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생긴 것 같아. 그런 러닝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측면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책적으로 저희 그 2주가 크리스마스의 정책을 요 3분기에 개선을 했어요.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처음 우리 막에는 힘들 때도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찔끔찔끔 쉬니까 이게 번아웃이 확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쉴 수 있을 때 팍 쉬어라 해서 이제 2주 유급 휴가였어요. 원래 계획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더하기 마스 해서 뭔가 이렇게 프리하게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같은 휴가를 보내라 이런 컨셉이었고, 근데 2주 휴가를 했는데 실제로 2주를 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안 가지 안 가지 해서 하다 보니까 일은 너무 바쁘고 막상 통으로 2주를 내는 게 너무 버거운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아예 못 갈 바에 1주 휴가에 1주는 이제 워케이션 형태로 휴가지에 가서 이제 필요시에만 일하는 그런 형태로 하자라고 이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간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걸? 안 간 사람 있어요? 레오. 많이 안 가죠. 이제 1년 돌아가지고 다 1회차에서 안 간 사람 없지? 1차? 2차? 1회차 안 가신 분. 1회차 안 간 사람 없고 2회차는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해서 다들 잘들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원래 취지를 살려서 좀 쉬면 좋겠는데 워케이션이라는 게 또 휴가지에서 내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코로나를 마시면서 코로나 말고 다른 콜라라고 하시죠, 콜라. 콜라를 마시면서 일을 해. 이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나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일을 안 해도 불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워케이션은 그냥 독립적인 다른 제도로 하고 아예 풀 휴가를 쉴 수 있게 바꾸자 해서 옵션 1은 워케이션 없이 그냥 2주 통으로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죠. 갔는데 업무가 만약에 너무 힘들다 하면 1주 쪼개가지고 라도 좀 장기 휴가를 좀 가게끔 바꾸자라고 해서 지난번 그 전직원 참여 토크 전참토를 통해서 논의하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기마다 근무 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를 시작을 했고요. 내가 이거 붙여놓은 건 이거 드렸던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 2022년 마스 30의 세 가지 목표를 내가 말할 수 있다. 한 번만. 저요. 오! 첫 번째가 마스 30 대표 사례 만들기. 네. 두 번째가 모두가 조직문화 키퍼가 되기. 네. 세 번째가 일의 동력 신사업 시작하기. 오! 네.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손편지 들어있나요? 돈이라고 나할까? 그리고 그 작년에 우리가 그 전사 피드백을 했을 때 주요하게 나왔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마스 30의 피드백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나름의 러닝은 동료 평가를 기준으로 피드백을 1년에 한 번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바로 연봉 협상에 직결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저항도 있고 좀 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마스 30의 피드백 제도는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크게는 성과 피드백, 역량 피드백, 체크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성과 피드백은 아마 최근에 하셔서 기억하실 거예요. 셀프로 진행이 돼요. 남이 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고 내가 이게 잘 됐고 이게 안 됐고 이걸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분기별로 셀프로 진행하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역량 피드백은 성과 피드백은 다 그 항목이 같거든요. 역량 피드백은 직급별로 하는 피드백이에요. 직급별로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직급별로 항목도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반기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요거는 동료들이 하는 피드백이에요. 그 직급 피드백은 그 직급별로 항목을 지금 좀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입사 3개월 후에 동료 평가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랑 좀 유형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5점 속도 항목이 있고 각 직급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팔로우십 이렇게 카테고리 역량이 있고 그 역량별로 별개의 질문들이 붙는 형태고요.
요거는 좀 마무리가 되면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마 12월에 이제 요거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인. 체크인 어디서 하죠? 레몬 베이스. 오. 체크인은 직급별로 만든 OKR을 기준으로 상시로 요거는 내가 지금 하면 좋겠다. 한 10% 체크인 하자. 5% 체크인 하자. 1단위로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보통 5에서 10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어떤 내가 되게 엄청 임팩트 있는 걸 한 번에 했어. 그럼 뭐 30씩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상시 피드백이고 셀프 피드백이고. 그래서 성과 피드백, 역량 피드백, 체크인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진행하는 원온원 코칭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하셨던 성과 피드백도 각 리더들, 사회 리더들에게 공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쯤에서 나랑 원온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날 안 부르시지? 하면 먼저 요청하셔도 돼요. 각자의 리더들에게. 원온원도 놓치지 않고 잘 하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성과급 진행할 예정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연봉연금. 성과급은 각 해의 초과 수익의 바탕으로 우리가 전사 나누고 있어요. 저희는 뭐 매출부서, 비매출부서 이런 거 구분 없이 각자의 기호들을 바탕으로 나누고 있고 작년까지는 이 성과급을 저나 잭주는 어떤 정성적인 판단 하에 좀 진행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좀 근거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체크인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리고 각각의 피드백 진행할 때 최대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좀 고민 많이 해가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작년 말쯤에 한번 제가 회사 속에서 리뉴얼 중순이었나? 리뉴얼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이 원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있어요? 그때 저 한번 질문했었는데. 골든서클. 왜요? 볼 수 없어? 모를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습하셨나?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쓴 그 왜이라는 거 Y라는 책에 있는 골든서클인데 모든 기업은 이 골든서클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골든서클은 what, how, why로 구성이 되거든요. what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세상에 what이 없는 비즈니스는 없대요. 모두 다 what은 있어. 근데 how,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지점부터 이제 불투명한 기업들이 이제 많다는 거지. 그리고 why,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런 가치, 이유, 목적에 대한 건 사실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결국 시장이 아무리 변화해도 오래 지속되는 기업들은 이 how와 why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지만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 그래서 회사 속에서 리뉴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 이거 사실 쉽죠. 왓이라는 건 우리는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고 가깝게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고객이 맞쓰고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을 해주는 뭐 그런 컨셉으로 마스30을 정의를 했었고 이건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 일을 하는가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로 나름의 성과를 내는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까지도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하는 방법 측면에선 이제 마스30이 일하는 법이라고 해서 7가지의 조직 문화를 정리를 했었고 계속 진화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문화,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에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이걸 왜 다시 가지고 왔냐면 하우의 측면에서 마스30이 이제 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함축한 비전과 미션과 하우를 어쩌면 합축했다고 할 수 있는지 마스30의 사훈이라는 거 우리가 창립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거 우리 첫날. 마스 첫날 컴퓨터 해체하러 왔을 때. 컴퓨터 네. 언박싱하러 온 날. 이때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 이 회사에 어떻게든 살리자. 해가지고
마스상공 살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원이 됐어요. 그때 약간 우리 멘탈을 얘네가 붙잡아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켈리가 맞아요. 캔디 그래요. 선물해 켈리가 그때는 진짜 그때 외부에 계셨는데 이거 액자 넣으라고 해가지고 액자를 주셔가지고 액자에 넣어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살려야 한다라는 기조로 마스가 운영이 됐어요. 뭔가 우리의 중심점이 돼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존의 시기를 좀 지나고 나니까 약간 겉멋이 든 걸 수도 있고 바꾸자 우리가 사회할 땐 아니잖아 해가지고 그때 전사 투표했나? 네. 그쵸 공모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걸로 바뀐 거예요. To Infinity and Beyond로 바뀌었는데 이게 생리주기 됐거든요. 그게 살려야 한다만큼 뭔가 우리 이 역할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제 나랑 책준이랑 광고주 미팅을 했는데 저 인스타에서 살려야 한다 봤어 너무 좋았어 광고주님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희 그 사원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뭘로 바뀌셨어요? 셋다 말을 못하는 거야. 기억을 못하는 한글 거야. 버전도 있지 않았어요? 한글 버전 뭐였지? 뭐 너머로? 맞아. 무한한 세상 너머로인가? 그 버즈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낌이 왔지. 이게 사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름의 좀 의미가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왜냐면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잖아요. 시장도 어렵고 우리도 더 성장해 나갈 때기도 해서 우리를 한번 좀 딱 살려야 한다처럼 뭔가 딱 잡아줄 수 있는 사원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사원 공모전이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싶었고요. 마스상공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살려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절실함이었던 걸 수도 있고요. 이번 사원에는 어떤 성장일 수도 있고 뭐 도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존중, 인간다움일 수도 있고 뭐 긍정, 목표의식, 팀워크일 수도 있고 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가치들을 좀 선택해서 혹은 믹스에 잘 담아서 사원을 잡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최근에 봤던 회사 이름 생각하는데 사원 중에 이거 되게 우리랑 잘 맞는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프로답게 인간답게 즐겁게 라는 디지털 에이전시 사명이 있더라고요. 사분이. 그래서 괜찮다 싶었고 일단 쉬웠으면 좋겠어요. To Infinity and Beyond 이런 말고 살려야 한다급으로 조금 더 직관적인 걸 한번 각자 그냥 편하게 고민해 보시고 전사 투표 공지를 이제 이후에 제가 올릴 거거든요. 그때 자기가 생각한 사원 쓰시면 됩니다. 이유 썰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사원 그 독립적으로 그걸로만 보는 거니까 이유 없이 딱 한 줄만 딱 쓰시면 되고 전사 투표와 리더급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또 다음 라운드에 힘이 되어줄 사원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로. 된 거네요. 공개. 비공개가 좋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비공개? 공개? 그래서 뭐 소소하지만 아무튼 선물도 준비할 거고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신사업팀이 출범을 한 지 5, 6, 7, 8, 9, 10,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과 아웃풋들을 만들어 놓고 마스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고, 한 10분, 15분 내외로 저희 그 신사업팀의 팀장님이신 썸머가 네. 어떤 사업을 마스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